안녕하세요. 바른 자세, 바르게 걷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조현중 교수입니다. 걷기 운동은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걷기 운동도 잘못된 자세로 걸을 경우에는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익히고 이에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실 경우에는 심장병에 대한 예방이나 혈액순환에 대한 촉진, 그리고 체내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심장병, 골다공증,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건강한 걷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르게 걷기 운동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요즘 사람들을 보면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으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하체의 근육에는 팔자걸음을 유도하는 이상근과 안짱걸음을 유도하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의 형태로 걸음걸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잘못된 걸음걸이를 오랫동안 걷게 되면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신체의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익히고 이에 따라서 바르게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유도하는 근육의 불균형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를 개선하는 걷기 운동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체 근육의 불균형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몸에 편하게 힘을 빼고 숨을 고르게 쉬어줍니다. 그 다음 고개를 살짝 들어 아래의 발의 각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발의 각도가 정상 중심 각도에서 바깥쪽으로 15도 정도까지는 정상의 범위로 보지만 15도의 정도의 각도를 벗어나거나 발의 중심 각도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 발이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의 형태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실내나 야외에서 하실 경우 맨발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맨발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발바닥에는 인체의 축소판인 발 반사구라고 하는 반응점들이 있는데요. 걸을 때 이 발 반사구의 반응점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신체의 기관이나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걷기 운동에 대한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시선은 약간 하늘을 보듯이 향한 후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 넓게 발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아 발 바깥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편안하게 팔을 흔들며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걷기를 할 때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걸음을 걸을 때 발 아래에 반듯한 두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선을 밟으시면서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발이 들어오지 않도록 반듯한 방향으로 발끝을 선을 밟으며 간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걸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체의 근육이 균형 잡히게 되면서 좀 더 바르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걸음을 걸으실 때 발 아래에 반듯한 두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발끝이 이 선의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걷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체의 균형이 잡히면서 걸음의 거리가 자연스럽고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 아래에 두 개의 반듯한 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발이 발 바깥쪽으로 벗어나거나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듯하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발바닥의 반응점인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발바닥에는 용천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용천혈은 생명과 기운이 샘처럼 솟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몸이 무겁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용천혈을 눌러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천혈을 자극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원기가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용천혈의 자극과 반사구의 자극 이외에도 걸음을 걸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전신의 근육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아리 근육에 해당되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그 사이로 지나가는 정맥과 동맥을 걸음을 걸을 때마다 펌핑을 하면서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아주 이로운 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걷기 운동을 하시고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 약간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무릎에 받친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약 5회 정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왼쪽으로 기울여서 5초간 머물러 주시고, 자, 반대편 오른쪽으로도 기울여서 5초간 머물러 줍니다. 다음 양손을 허리 뒤에 받치고 상체를 뒤로 기울여서 5초간 머물러 줍니다. 자, 다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부터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걷기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걷기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000보 이상을 하루에 걷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00보 이상의 걷기 운동이 굉장히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000보나 4,000보에서 시작하셔서 하루에 300보, 500보씩 늘려가면서 하시는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걷기 운동을 하실 때 양손의 스틱을 사용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바르게 걷기 운동을 매일마다 꾸준히 실천하셔서 오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